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작은 순간들이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남기곤 해요. 오늘은 한 조명등에서 시작해 제 안의 빛처럼 남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4살이고 결혼한 지 6년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화물트럭 운전사라 일주일에 거의 5날은 지방을 떠나 있어요. 처음엔 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죠. 집안의 작은 수리부터 무거운 일까지 혼자 해결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손대기 어려운 분야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전기 작업이 바로 그랬어요. 어느 날 거실에 오래된 샹들리에를 교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에서 예쁜 조명을 골라 주문했죠. 조명이 도착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복잡한 전선과 나사들이 가득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걸 누가 설치하지 생각하다가 바로 동네에서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이철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 집 수리하는 걸 도와주시거든요. 우리 사이도 늘 따뜻했죠. 저는 자주 이철 아저씨네 집에 가서 부엌일 도와주고 가끔 집안 정리도 했어요. 그의 차분하고 이해심 깊은 태도는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철 아저씨께 문자를 보냈어요. 샹들리에 하나 샀는데 혹시 설치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짧고 간단한 답장이 왔죠. 물론이지. 오후에 들를게. 오후가 되어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누군가 집에 온다는 생각에 자연히 신경이 쓰였죠. 햇살이 창문을 통해 카페트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차올랐어요. 이철 아저씨가 도착했을 때는 늘 그렇듯 미소가 가득했어요. 손에는 공구함을 들고자 어디 한번 보자꾸나 이 샹들리에란 놈을 그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담겨 있었는데 그게 늘 저를 안심시켰죠. 의자를 끌어당기고 조명을 상자에서 꺼냈어요. 그가 천장 위에서 작업하는 동안 저는 아래에서 조명을 받치고 있었어요. 천장에 흰색 페인트의 빛이 반사되며 먼지 입자들이 춤추었고 그 순간 갑자기 팔에 전율이 스쳤어요. 뒤돌아보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듯했고 따뜻한 기운이 공간을 감쌌죠. 본능적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철 아저씨는 눈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무슨 의미였는지 그땐 알지 못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었어요. 샹들리에를 설치하고 전등을 켰을 때 하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세월의 흔적이 부드럽게 물러나는 것 같았어요. 됐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고맙다고 답하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탁자에 앉아 그가 굳은 손을 보고 놀랐어요. 그의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고 정성스러운 손이라니.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생각이 끊이지 않았죠. 커피를 마시며 대화가 평범한 일상에서 인생, 외로움, 시간의 흐름으로 깊어졌어요. 남편이 늘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저는 고요한 밤에 천장을 바라보며 보낸 시간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고개만 끄덕이며 외로움이란 무거운 짐이란 걸 잘 안다라고 했어요. 그 말투에는 방 안을 울리는 울림이 있었죠. 커피잔을 내려놓던 순간 방 안은 갑자기 정막에 휩싸였어요. TV 소리도 바깥 소리도 없이 시간이 숨을 멈춘 듯 했죠. 제가 잔을 바라보며 있을 때 그가 다가오는 걸 보고 가슴은 마치 새가 날갯짓하는 듯 뛰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오직 침묵만이 남았어요. 어쩌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해였을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눈에 드러났고 시간은 그 짧은 순간 멈춘 듯 했어요. 그 순간은 마치 바다 위에 파도가 서로 섞이는 것 같았고 시간은 모래시계가 거꾸로 되는 듯 했어요. 방 안을 감싼 빛은 우리 안의 어두운 구석들을 밝혔고 조명을 달면서 켰던 그 빛이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마음속 혼란이 잠잠해졌고 방 안의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건 이별과 받아들임이 만나는 순간이었겠죠. 이철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고 일어나며 조용히 이제 가봐야겠다 라고 말했어요.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어요. 뭘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그 사람은 아니라도 저의 일부가 떠난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조명을 켰어요. 빛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셨지만 그 빛이 방안이 아닌 제 마음을 밝히는 듯 했어요. 가끔 그렇잖아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불꽃으로 타올랐다가 재가 되지만 그 온기는 오래 남는 법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후로 우리 대화는 습관이 되었고 만날 때마다 말보다 침묵이 우리를 더 잘 표현했어요. 남편이 여행 중일 때면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론 같은 침묵에 기대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매번 집원이 마지막일 거야라 생각했지만 그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은 사라졌어요. 이게 습관인지 감정의 다른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집을 나설 때마다 제 일부가 거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와도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의 피곤한 몸을 달래주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제 안에 있었어요. 남편과 대화할 때면 종종 시선이 멀어지고 마음은 이철 아저씨의 침묵 속을 헤맸어요. 사람은 때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마음과 양심이 늘 싸우지만 이상하게도 그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없죠. 그 이야기는 벌써 추억이 되었거든요. 조명등으로 시작해 커피 한 잔으로 이어진 그 이야기는 이제 제 안에 묻힌 비밀이 되었어요. 남편은 또 길을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가끔 조명을 바라보면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아마도 그 빛이 제가 겪은 일의 흔적일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조명등을 설치하던 날 이철 아저씨가 내려다보며 살짝 웃던 그 눈빛.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였던 걸까요? 다음에 만날 때 꼭 물어봐야겠어요. 아니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빛으로 이어질지도 모르죠.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며들 때 저는 부엌 창가에 서 있었어요. 화사한 플로럴 패턴이 들어간 흰색 블라우스에 짙은 청바지를 입고 발에는 살짝 굽이는 베이지색 펌프스를 신었죠. 목에는 가느다란 은목걸이를 걸고 손목엔 작은 금팔찌가 반짝였어요.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던 그날 이철 아저씨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마음 한켠에서 미묘한 설렘과 궁금증이 뒤섞였죠. 그날은 특별히 동네 카페에서 이철 아저씨와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집으로 초대했지만 이번엔 그가 좋아하는 작은 전통 찻집을 골랐죠. 오래된 목조 건물 안에 은은한 한지등이 드리워져 있고 창문 밖으로는 벚꽃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였어요. 저와 그 아저씨 사이 마치 봄바람처럼 살며시 스며드는 뭔가가 있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이철 아저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깔끔한 회색 니트에 검은 면바지를 입고 흰 머리가 햇빛에 은은하게 빛났죠. 손에는 작은 가죽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그윽했어요. 제가 웃으며 인사하자 그는 조용히 오늘은 내가 고른 곳이라 기대가 되네 라고 답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살짝 부드러운 농담기가 섞여 있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아 녹차를 주문했어요.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저는 조심스럽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조명 설치할 때 아저씨 눈빛이 조금 이상했어요. 혹시 무슨 뜻이었나요? 그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지. 그 순간 그의 눈동자에 빛나는 작은 농담이 느껴졌어요. 내가 말해줄까? 사실 그 눈빛은 너 때문에 조명도 반짝이고 내 마음도 반짝인다라는 뜻이었어. 그런데 이 말하면 마을에서 왕따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웃자고 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얼른 웃으면서 아저씨, 그럼 제가 왕따 되면 누가 도와주나요? 하고 받아쳤죠. 우리는 그렇게 부드러운 웃음 속에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도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비밀을 살짝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은아, 너 혼자 너무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마음은 고마워요. 그때 찻잔이 살짝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고 창밖 벚꽃잎이 한 장 떨어져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시간조차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공유하는 이 비밀스러운 순간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것처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철 아저씨와 나 사이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죠.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조명을 켰을 때 그 빛은 어쩐지 더 깊고 더 따뜻하게 제 마음을 감쌌어요. 하지만 이 모든 평화 속에 어딘가에 감춰진 미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다음에 만날 때 진짜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소용돌이쳤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나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진한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어깨선이 살짝 드러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디자인에 발끝에는 검은 스틸레토 힐을 신고 있었죠. 손목에는 미세한 반짝임이 은팔찌를 차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죠. 그날 밤 남편은 지방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짐을 정리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철 아저씨와의 만남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가 내 마음속에 남긴 미묘한 떨림과 그 눈빛,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었죠. 현관문이 잠기고 나는 거실로 돌아와 조명을 켰어요. 그 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이철 아저씨라는 이름이 떴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뭐지? 왜 지금?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에 전화를 받았어요. 지은 씨, 지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신경 쓰인 듯했어요. 아, 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내가 대답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 조명 말인데? 혹시 불빛이 이상하게 깜빡이지는 않나요? 전기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나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죠.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철 아저씨가 다시 집에 왔어요. 초록색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공구통을 들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지난번보다 더 강인한 힘이 느껴졌어요.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며 부엌 한켠에 놓인 커피포트를 켰어요. 그가 전기 작업을 하면서 나는 부드러운 미색 셔츠에 연한 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어요. 살짝 굽이 있는 플랫 슈즈는 그의 시선을 끌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작업 중에도 가끔 내 쪽을 힐끔거렸고 나는 그 눈길에 살짝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여기선 전기가 조금 복잡해요. 오래된 집이라 배선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신뢰가 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도왔죠.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안심이 돼요. 그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섰을 때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었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조명 문제는 이제 없을 거예요. 그가 말하며 미소 지었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뭔가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문을 나설 때 나는 뒤를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의문을 품었죠. 이철 아저씨, 당신은 정말 누구인가요?
그리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조명에 눈길을 주었어요. 그 빛은 여전히 환하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그 안에 감춰진 비밀 같은 것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 비밀은 점점 내 삶 속으로 깊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집 앞 골목길에 서 있는데 멀리서 이철 아저씨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캐주얼한 차림이었어요. 연한 남색 점퍼에 짙은 회색 면바지를 입고 발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었죠. 그의 흰 머리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어요. 저는 그를 보며 마음 한켠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지은 씨, 안녕하세요. 그가 손을 들어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아저씨라고 답했죠. 그날은 특별히 바깥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벚꽃잎들이 살포시 흩날렸고 작은 카페 앞 화단엔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에 연한 핑크색 낀 치마를 입었고 발에는 편안한 플랫 슈즈를 신었어요. 목에는 가는 금사슬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작고 반짝이는 팔찌를 찼죠. 이철 아저씨는 따뜻한 녹차를 주문하며 요즘은 이런 날씨가 참 좋아요. 지은 씨도 그렇죠, 라며 말을 걸었어요.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런 날에는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는 게 힐링 같아요, 라고 답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갑자기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오늘은 한 가지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살짝 긴장하며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뭔가요?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 조명 설치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은 씨, 사실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존재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불꽃이 일었죠. 아저씨 하고 말을 꺼내려는데 그가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물론 우린 서로 상황이 다르고 복잡한 점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숨기고 살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웃으며 정말 감동이에요. 하지만 저도 아저씨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이상은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이해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때 지나가던 동네 아이가 공을 차다가 우리 벤치 쪽으로 굴러왔어요. 이철 아저씨가 재빨리 일어나 아이에게 공을 건네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편으로 따뜻함과 동시에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죠. 돌아오는 길, 벚꽃잎이 머리 위로 살랑이며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이 감정의 끝은 어디일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조명 속에 깃든 그 빛처럼 우리 사이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과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죠. 집에 돌아와 조명을 켜자 그 빛은 여전히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더 깊고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날 밤 침실에 들어서자 살짝 어두운 조명 아래서 내 모습이 거울에 반사되었어요.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슬립 드레스가 몸에 감기듯 떨어졌고 얇은 실크 소재가 살갗을 살짝 스치는 느낌에 마음이 묘하게 설레었죠. 발끝에는 벨벳 소재의 슬리퍼를 살며시 신었고 목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창문 밖으로는 밤하늘에 별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방 안은 조명 불빛과 어우러져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철 아저씨와 나눈 대화, 그 눈빛, 그리고 그가 내게 전하려 했던 감정들. 남편과의 일상과는 다른 차원의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지은 씨, 오늘 밤 집 앞에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짧은 글자.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죠. 왜 지금, 이 시간에? 라는 생각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밖으로 나가니 달빛 아래서 이철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진지한 눈빛이 빛났죠. 나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왜 이렇게 늦게?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죠. 사실 그 조명등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단순한 전등이 아니라는 걸 알았나요? 그의 말에 나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물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조명등은 오래전 이 마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이에요. 빛이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을 비추고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도 조명 때문인가요? 그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어요. 어쩌면요. 하지만 그 빛은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서 있는 이 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스며들었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갈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심장이 크게 뛰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 숨겨진 의미는 아직 알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우리 둘의 긴장을 깨뜨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헤어졌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조명등에 감춰진 비밀, 그리고 이철 아저씨와 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물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며칠 후, 이른 저녁 무렵, 나는 집안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연한 라벤더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림 팬츠를 매치했고 발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버건디색 로퍼를 신었죠. 목에는 작은 큐빅 펜던트 목걸이를 걸고 손목에는 세련된 가죽 시계를 찼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나 자신을 마주하며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이철 아저씨가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을 찾았어요. 그는 짙은 네이비색 코트에 단정한 흰 셔츠, 그리고 다크 그레이 슬랙스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깊고 무거웠죠. 안녕하세요, 지은 씨. 그가 문을 열며 인사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 아저씨라고 답했죠.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전에 말한 조명등에 얽힌 이야기 말인데요. 나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가 서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오래된 집 내부가 찍혀 있었고 천장에는 지금 내 집에 달려있는 것과 비슷한 조명이 보였어요. 이 조명은 이 마을에서 아주 오래된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에요. 그 가문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조명에는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져요.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이 조명과 관련된 무언가가 저에게 영향을 준 건가요?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반짝였어요. 맞아요. 그 빛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는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당신과 제가 느끼는 감정도 그 영향일 수 있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혼란과 호기심을 느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이 감정에 휘둘려야 하나요?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렸어요. 빛이 밝히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도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문득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렁이는 감정을 인정하기로 결심했죠. 아저씨,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이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니까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나는 조명을 켜고 그 빛 속에 몸을 맡겼어요. 그 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이제는 그 빛이 내 안에 숨겨진 진실을 비추는 거울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빛을 통해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까지 마주할 용기를 얻었죠. 하지만 그 조명에 감춰진 비밀이 전부 밝혀진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딘가에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고 그 미스터리는 점점 더 나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죠. 다음에는 어떤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에 나는 밤새 잠 못 이루었어요. 어느 흐린 저녁, 나는 집 안 작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니트에 검은 슬랙스, 그리고 부드러운 가죽 소재의 발목 부츠를 신은 차림이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었는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얼굴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얇은 팔찌가 감싸고 있었고 목에는 간결한 디자인의 실버 체인이 걸려 있었다. 창밖에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 양평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날은 이철 아저씨와의 연락이 없던 첫날이었다. 평소 그의 따뜻한 문자와 전화가 없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다. 조명등의 빛이 오늘따라 조금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 빛 아래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책상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문득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이철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나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지은 씨,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나는 곧장 밖으로 나갔다. 가벼운 블랙 트렌치 코트에 스키니진, 그리고 붉은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차림이었다. 발에는 세련된 검정 부츠를 신고 있었고 머리칼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거리에는 저녁 안개가 내려앉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리는 동네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은 씨, 사실 조명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조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 마을의 과거와 얽힌 비밀을 담고 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그 비밀이 뭐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옛날 이 마을에는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었고 그들이 이 조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그 빛이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조명 때문인가요? 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빛은 도구일 뿐 진짜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조명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무거운 운명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운명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이철 아저씨의 손을 잠시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굳은 살이 배어 있었지만 그 따뜻함에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함께 이 미로를 헤쳐나가요. 지은 씨, 그의 목소리가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명을 바라봤다. 그 빛은 이제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비추는 나침반 같았다. 하지만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길은 아직도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다.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물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날 밤, 방 안의 조명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살랑거리는 밤 공기 속에서 나는 짙은 와인색 벨벳 가운을 걸쳤고 그 밑으로 은은한 레이스가 살짝 드러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발끝에는 심플한 블랙 하이힐을 신었으며 목에는 가느다란 금사슬의 작은 사파이어 펜던트를 걸었어요. 창문 너머로 흐르는 서울 강변의 야경이 조명 불빛과 어우러져 방 안을 더욱 몽환적으로 만들었죠. 그날은 이철 아저씨와의 만남 이후 처음으로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던 밤이었어요. 조명등이 내 마음을 비추듯 내면의 어두운 구석들까지 환히 드러나는 듯 했죠. 휴대폰에서 다시 한번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내일 저녁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오랜만에 숲길 산책 어떠세요? 그의 짧은 문장에 묘한 기대감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저녁, 나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북한산 자락의 작은 숲길로 향했어요. 화사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연청 청바지를 입고 편안한 베이지색 등산화를 신었죠.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자연스러움을 강조했어요. 손에는 작은 크로스백을 들었고 목에는 간결한 실버 목걸이가 반짝였어요. 숲길에 들어서자 신선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이철 아저씨는 검은 점퍼에 회색 조거 팬츠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결연함이 묻어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지은 씨, 그가 첫인사를 건넸고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숲길을 걸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이 우리 대화의 배경음악이 되었죠. 그가 입을 열었어요. 지은 씨, 이 조명등에 숨겨진 비밀을 완전히 밝히기 위해선 우리가 함께 과거의 흔적을 찾아야 해요. 그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이야기의 일부예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다음 단계는 뭔가요? 이철 아저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내일 옛 가문이 살던 집터를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와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의 결심에 마음이 움직였고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숲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손길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어요. 그 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죠. 마치 운명이 우리를 조명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조명을 켰을 때 그 빛은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따뜻하고 깊게 내 마음을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었죠. 내일 그 집터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차분한 회색 트렌치코트에 검은 슬랙스, 그리고 편안한 흰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뒤로 넘겼고 목에는 은빛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다.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을 들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철 아저씨와 약속한 옛 가문 집터는 서울 근교 남양주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있었다. 오래전 폐가가 된 그곳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흙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다. 우리는 좁은 산길을 따라 걸으며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여기가 바로 그 집터예요. 이철 아저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돌담과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옛 가옥의 기둥 일부가 남아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대며 세월의 무게를 느꼈다. 이 조명등, 사실은 이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철 아저씨가 천천히 설명했다. 가문의 후손들이 이 빛의 힘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려 했다는 전설이 있죠. 그리고 그 빛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직도 그 힘이 남아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럼 우리가 느낀 감정들도 그 힘 때문일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죠. 그때 멀리서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그곳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나는 손을 이철 아저씨의 팔에 살짝 올렸다. 조심해야 해요. 그가 낮게 속삭였다. 우리는 주변을 경계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벽돌 뒤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편지와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 조명등에 담긴 비밀과 그 빛이 가진 힘을 경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글자는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있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이철 아저씨와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게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내가 물었다. 이철 아저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분은 내 과거,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과도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산속 깊은 곳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흔들렸고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 상자와 편지의 의미를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마음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둠이 깔린 저녁, 집안은 조명의 따스한 빛으로 감싸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짙은 와인색 실크 원피스가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발끝에는 블랙 스틸레토 힐이 살며시 닿았다.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고 손가락에는 깔끔한 디자인의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 밤하늘의 수놓인 별빛이 조명과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오래된 사진과 낡은 편지를 손에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고 마치 내 안에 잠재된 어떤 기억을 건드리는 듯했다. 이철 아저씨와의 모든 만남, 그 조명등이 품고 있는 비밀, 그리고 나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데 얽혀 있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이철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까? 그 순간 집 안 조명이 갑자기 깜빡이며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나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조명등 아래서 미묘한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야. 무언가를 감추고 무언가를 드러내는 힘이 있어. 그때 문득 내 귓가에 이철 아저씨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 들려왔다. 지은아, 진실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 사이에 있어. 그리고 그 빛은 내가 선택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야. 나는 조명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내 마음속 어둠과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고 그 끝에는 예상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밖에서는 바람이 몰아치며 나무가 흔들렸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그 순간 불빛이 다시 깜빡이며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빛과 그림자의 이야기, 그리고 나와 이철 아저씨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펼쳐질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과연 그 운명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다음 편에서 그 모든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까지 여러분도 이 빛과 그림자의 미로 속에서 나와 함께 길을 찾아가길 바란다.